자, 여러분 교재 338페이지에 감정평가의 이관.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거기 보면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액은 뭐냐 하면요, 화폐액입니다. 토지 등하면 뭐가 있어요? 등이 있으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동산도 있죠. 기계 같은 동산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임목에 관한 법률한 임목 같은 거,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감정평가가 왜 필요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토지가 가지는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면죠, 그리고 합리적 시장을 그래서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정상 가격을. 자, 그리고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너무 복잡 다양해요. 자, 여러분 이틀 전인가 뭐 건축 안전 진단 그것도 바뀌고 법이 순간순간 막 바뀌는 거 잘 몰라요. 바뀌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네? 영향을 줘요. 또 그 가치 형성을 방해, 저해하는 요인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유한해요. 유한하고 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도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사에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해요. 평가, 과대, 과소평가에서 영향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이야말로 여러분의 각종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 이용 활동, 각종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또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 활동을 여러분들은 능률화하고 또 감정평가의 목적, 또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조건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34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평가 주체에 따르는 평가의 분류가 있어요. 평가의 주체. 자, 감정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를 공적평가인데, 예를 들면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국가가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평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평가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공인평가입니다. 자,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감정평가 의뢰인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경우를 무슨 평가죠? 필수적 평가예요. 그래서 이 필수적 평가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경매예요. 경매. 여러분이 법원에 경매 시장이 있는데, 이 경매 물건은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경매, 신문 공고를 통해서 경매 나와야 돼요. 예? 경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캠코죠. 캠코에 또 뭐가 나오죠? 공매. 공매도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공매 시장에 나와야 돼요. 또 여러분 국유재산 처분, 여러분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뭐 국가나가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또 국유재산 처분할 때도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신문 공고를 통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다 필수적인 평가예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 뭐죠? 강제성이 없어요. 임의적 평가는 강제성이 없다. 즉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 대출 받는 건 자유로운 의사죠.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예요. 그래서 이때 담보대출 받을 때 담보물건 평가를 해요. 이런 것은 임의적 평가다. 임의적 평가. 자,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감정평가의 결과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평가가 있거든요. 이것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을 했을 경우에 보상평가 있죠. 이런 것은 무슨 평가? 공익평가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결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사익평가인데, 이런 부동산 매매라든지 부동산 교환을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가 무슨 평가? 사익평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평가가 있고 법정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런 법정평가는 이 시장 거래 가격이 일반 거래의 활동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그래서 달리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법령에 규정되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평가를 한다. 이거 무슨 평가? 법정평가야. 공시지가 평가라든지 또 토지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이런 건 다 법에 정해져 있는 평가입니다. 법정평가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인데, 감정평가사 한 사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무슨 평가? 단독평가.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에서 행해지면 합의제, 공동평가인데, 여러분 단독평가는요 한 사람이 평가하니까 신속해요. 그런데 객관성은 떨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 사람이 평가하면은 객관성은 뭐가 돼? 단독에 비해서 유지가 돼요. 그렇지만 신속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감정평가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자, 이런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사용자 본인이 평가는 비전문가이지만 이 소유자 사용자 본인이 행하는 평가를 몇 차? 1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아요. 예? 2차 수준은 뭐냐? 평가는 비전문가이지만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활동이 몇 차? 2차 수준의 평가. 그리고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3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조건이 나오는데, 자, 이 조건이 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자주 나오죠. 자, 19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인데, 우선 현재. 자, 여러분 현재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뭐 불법 점유되느냐, 점유,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황평가라고 합니다. 현황평가. 자, 현황평가를 말하는데, 자, 이 현황평가를 보면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이라고 해요.